대기 기간이 도통 나아지질 않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롯데 렌터카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롯데 렌터카 중에서도 전기차를 장기 렌터카로 계약한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2018년엔 4,000대였던 게 갑자기 1만 대를 돌파했고 개인 고객 비중도 3년 새에 2배나 늘었습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하하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를 보면 2019년 말까지만 해도 85만 5천 대 수준이었던 게 작년 말에는 99만 7천 대를 넘었고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01만 5,300대를 넘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나는 지금 18개월이나 기다리라고 하던데 그동안 렌터카 기업들은 배를 불려 내 차도 결국 렌터카 때문에 늦게 나온다는 거네.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오해가 퍼지고 있어서 진짜 출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속고 속이는 전쟁이라도 시작된 걸까요? 실제로 렌터카는 새 차를 바로 받는데 소비자는 왜 1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뿐 아니라 자동차를 다루는 채널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나요? 렌터카 업체 배 불려주려고 출고도 먼저 해주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 같은 자동차 회사부터 렌터카 회사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국내 렌터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 와중에 출고 기간은 12개월은 우습고 18개월 이상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방향으로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걸 분석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죠.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렌터카 업체들을 먼저 출고해 주느냐 이건데 이건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렌터카는 일주일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건지를 알아야죠. 이건 렌터카 업체들을 먼저 출고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대규모로 물량을 선점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렌터카 업체는 신차 확보도 경쟁력이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렌터카는 제주도에서 말하는 단기 렌터카만 있는 게 아니죠. 장기 렌터카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 렌터카 고객들은 그냥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새 차를 사는 거라서 신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렌터카 회사는 얼마 전에 공개된 아이오닉 6를 100명인 고객한테 일주일 이내에 인도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B 렌터카 회사는 물량 확보를 못해서 2달 이상 걸린대요.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은 A 렌터카 회사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들은 당연히 신차가 나오면 물량 확보 경쟁을 해야 하고 수천 대씩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생산량이 받쳐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생산량이 월에 1만 대였고 이 중에 4천 대는 렌터카 회사 물량, 나머지 6천 대는 일반 고객한테 넘어갔어요. 이러면 생산량이 넉넉하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출고 지연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량이 3천 대밖에 안 돼요. 지난달에는 렌터카 업체 출고 순서가 아니어서 괜찮았는데 이번 달은 렌터카 업체 출고 순서가 됐어요. 이러면 일반 고객들은 렌터카 업체 출고 순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고 이게 출고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렌터카 업체는 신차를 확보해야 하니까 앞순서를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미 몇천 대씩 확보를 했을 테니까 이벤트성으로 출고가 가능한 거죠. 평소에는 이런 이벤트성 출고가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반 출고 대기가 18개월 이상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고객님 지금 계약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마케팅인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의 호황을 먼저 출고해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렌터카 업체는 평소처럼 먼저 물량을 확보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출고 대기가 심각해지면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유 경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10년 전에 렌터카를 이용할 때랑 지금 렌터카를 이용할 때 편리함부터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한 번에 예약이 가능하고 심지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픽업까지 가능합니다. 왜? 쏘카, 그린카 이런 단기 렌터카 회사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쏘카 회원수만 봐도 체감됩니다. 2014년에 40만 명에 불과하던 게 2019년에는 580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터카 시장도 어떤가요? 자동차에서 금융상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영업이익이 상당하다는 걸 아니까 수입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BMW 파이낸셜이 기록한 실적인데 매출은 기복이 심한 거에 비해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벤츠랑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도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아지고 이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접근성을 낮추고 더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고 연구하고 이런 게 점점 많아지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렌터카 업체가 계약하는 신차 대수 증가와 연결되고 이게 출고 대란하고 겹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공유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면 2016년에는 720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2천억 달러로 커지고 2035년에는 1조 8천억, 2040년에는 무려 3조 3천억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유 서비스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비율도 2020년까지는 아예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미미하던 게 2040년에는 16%까지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신차 생산 증가율하고 공유 자동차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전체 주행 차량 대비 공유 차량 비율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신차 생산 증가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린가요? 자동차를 직접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돌려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새 차를 생산하는 일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신차 생산과 판매가 아니라 신차 생산과 공유 서비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렌터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출고 대란 때문에 호황인 게 아니라 원래 호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짜 비판해야 할 건 대규모 물량 선점을 따로 규제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게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량 계약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 경제를 큰 관점으로 보면 공유경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는 일이고 이게 곧 미래 산업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킬까 고민해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 전기차 보조금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시장 경제 발전이 아니라 차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기차 대기 기간이 심각한 상황이죠. 차주들은 보조금을 어떻게 받나요? 직접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보조금이 동나면 받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최대 3개월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가 보조금을 싹쓸이해 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출고에서 계약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차를 출고만 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들은 지역을 안 따지고 지점만 있으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지점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렌터카 업체가 차를 구매했어요. 렌터카 업체는 이걸 서울에 사는 고객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보조금이 다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도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면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렌터카 업체는 어떤 꼼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보조금이 100만원이고 대구는 보조금이 300만원이에요. A 렌터카가 뽑아야 하는 전기차는 1000대예요. 그러면 그냥 대구 지점에서 1000대를 전부 뽑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 고객 1000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렌터카 업체가 죄다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업장이 지방세만 납부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가능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인데 글쎄요. 지방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건 페이퍼 컴퍼니도 이런 식으로 보조금 받기가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실제 사업장 없이 주소만 맞추고 세금 신고만 해당 지역에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공무원들이 사업장 불시 점검 같은 걸 수시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차라리 출고 예정인 고객이 계약서를 증빙하면 고객한테 보조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받은 보조금을 계약하는 렌터카 업체에 선수금 개념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기업 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경쟁이 되는 거니까요. 렌터카 업체도 보조금 확보 고객 우선 출고 조건을 내걸면 되는 거고요. 렌터카 업체별로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렌터카 업체에 먼저 출고해주기 때문에 내 차가 늦게 나오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대규모 계약을 하고 이 순서와 맞물리면서 대기 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비판해야 할 건 대규모 계약보다도 보조금 같이 기업 대 개인으로 경쟁을 붙이는 행위 이런 걸 규제해야 한다는 거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